자, 우리가 이제 건강 이야기할 때 병원에 가서 뭐 건강 체크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혈압을 재죠. 혈압. 그래서 혈압을 우리가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혈압을 유지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혈액이 깨끗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도 탄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혈액과 혈관 속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아까 정렬했죠, 그죠? 신장과 건강, 신장과 간, 이쪽이 건강하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이런 거를 자동 조절 시스템이 어디냐면요, 사실 신장에 있어요. 신장의 부신, 그리고 부신과 우리 몸의 뇌하수체, 뇌죠. 그래서 부신, 신장과 뇌가 건강하면요, 우리 몸의 모든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적정 혈압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혈압을 재는데, 그냥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혈압이 뭡니까? 최고가 수축 혈압이 120이고, 그 다음에 이완기가 80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준치를 20대에 그리고 50대에 70대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80에 120이라는 이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뇌혈압이에요. 뇌혈압. 80과 120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뇌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뇌혈압이 뭐냐? 유지되어야 되는 뇌혈압은 90이에요. 90. 우리 뇌는 심장 위에 있죠. 때문에 뇌로 올라가는 혈압, 뇌압을 90 유지하기 위해서 가압을 30을 하는 거예요. 30. 하면 이게 120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혈압 건강한 20대, 진짜 건강한 20대가 80에서 120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건강한 20대가 사실은 건강한 30대도 이 혈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뭔가 신진대사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오면은 혈압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 혈압의 기준은요, 90인 거예요, 90. 그래서 연세가 한 70대 될 때는요, 혈압이 150, 160 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이 높으면은 진짜 혈관이 트일 수 있다. 틀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혈관이 터지려면요, 압이 한 25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터지지 않습니다. 터지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혈압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그죠? 아스피린. 그게 이제 바이엘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하는데 이 약은요, 일단 혈압 환자들은 그냥 피를 맑게 한다고 이렇게 알고 먹는데 실제로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요,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은 위장이 나빠져. 위장 천공, 위장에 구멍이 뚫려요. 약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약은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혈액을 맑게 하는 게 아니고 혈액을 묽게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혈액이 묽어지면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허혈, 피가 허해지는 거죠. 허혈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관이 얇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약을 장기적으로 쭉 장복하게 되면요, 이런 세 가지 문제로 사실은 피가 묽게 되고 혈관이 얇아져 가지고 사실은 뇌출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오래 먹으면은 이렇게 뇌출혈이 올 수 있다. 이 약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10대, 20대 올라갈수록 5에서 10 정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상승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만약에 70대 인분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만약에 혈압이 120에서 80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혈관 건강이 20대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약을 먹고 혈압을 낮출 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고 혈압을 낮춰버리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90이란 이 뇌 혈압 수치 있죠. 뇌압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뇌로 가는 압력이 낮으니까 혈압이 낮으니까 뭡니까? 이 90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뇌 쪽에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약을 오래 먹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게 치매예요. 치매.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성이든 혈관성이든 간에 치매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압을 90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과체중인 분들은요, 혈압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체중을 빼버리면 혈압이 정상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선재왕 박사가 지은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한번 딱 재서 측정하는 게 혈압이 아니에요. 혈압은 2번, 3번, 10번 정도 재를 하잖아요. 원래 겨울은 혈압이 높아요. 그죠? 여름은 낮아지고. 또 밤에 낮고 낮에 또 뭡니까? 밤에 낮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에도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피가 흐를 때 어떤 경우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느냐. 첫 번째가 혈액이 탁하지 않도록. 혼탁하지 않도록. 일단 노폐물이 없어야 되겠죠. 가급적, 그죠? 노폐물을 그래서 이 노폐물을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잘 적게 들어오게 해야 되고 몸에서 있는 게 배출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도 중요하고 몸에서 그걸 제거하는 시스템, 근데 신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간, 이 기능을 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혼탁한 혈액이 지속되게 되면요, 반드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경화된다는 건 뭡니까? 혈관의 길이가 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 지구 3바퀴 도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경화가 오니까 문제되고 전체가 혼탁해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이 혼탁해지고 경화가 있게 되면요, 이 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신장, 호르몬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문제에서 생기게 오는 그런 혈압을 우리가 신장성 고혈압이라죠. 그래서 고혈압이 오는 크기는 3가지예요. 첫 번째가 피가 탁하거나, 두 번째가 혈관이 경화되어 있거나, 세 번째가 신장이 나빠져. 그 신장도 뭡니까?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 신장이 나빠져 오는 것도 다 혈액이 탁하거나 혈관이 경화하고. 그래서 이 신장이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하루에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신장으로 되는 혈액이 하루에 180리터.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노폐물이 1.5리터가 소변으로 만들어지죠. 굉장히 신장도 뭡니까? 24시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피를 맑게 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게 자체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내가 먹는 먹거리, 그죠? 먹거리. 그게 내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먹거리가 또 점차 뭡니까? 내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 능력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만사 혈통이다.